안녕하세요. 병의원 세무 절세 가이드. 우리 병의원 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한의원이나 치과의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이 병의원 세금 계산은 적정하고 내고 있는가, 또 세무조사 리스크와 탈출 비법은 뭔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절세 노하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그 강의, 동영상 강의는 QR 마크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세동의 자원봉사단, 저는 수덕부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국세동의는 세무사가 한 7,000명 되고 국세청 출신들이 만든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 그 7,000명 중에 전국에서 200명이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양도상속 증여, 모든 절세 특강을 많이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이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상속 증여세도 있고, 오늘 강의는 1편, 2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단, 저는 수석부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희 세무사고, 오늘 강의 편집에서 모든 것, 유튜브 방송까지를 세무사가 만든 세무TV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방향과 컨텐츠를 설명드리면은 1편에서는 병의원 개원자금, 처음에 시작할 때 개원자금 조달 방법, 또 운영 과정에서 절세 전략으로 개원에 필요한 자금은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 아니면은 대출을 받는다, 또는 부모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또 돈을 빌린다. 국가 수입차, 니스와 현금,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세 세율 구조, 또 개원 초기에 적자가 나도 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유리한가 말씀을 드리고, 종합소득세 계산기, 내 세금이 적정한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계산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절세를 위한 소득금액 최소화, 비용은 최대화, 인건비, 접대비, 의약품 구입비, 또 페이닥터, 인건비를 네트 계산과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총회로 비용 처리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따져보고, 또 페이닥터 직원 채용 시 직원을 채용할 때나 페이닥터를 채용할 때 또 국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심지어 고용중대 세액공제 3년 동안 1,450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편에서는 세무조사 어떠한 경우 받게 되고 조사가 났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 설명을 하고, 자, 평균 소득률 이상 신고하면은 된다. 이거는 옛말이다. 일부 분석 요소는 될망정 절대 아니다. 세무조사 단골적으로 보는 매뉴얼이 있어요. 세무조사 매뉴얼. 어떤 병가별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무조사에서 추징세금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병원을 하셔서 돈도 벌으셨어요. 건물도 사고, 임대 건물도 살 수가 있는데, 한데 자금 출처와 또는 명의는 누구로 해야 유리할까?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조사 나오나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신방수 세무사의 세무 가이드 실전편을 가지고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4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은 국세동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면은 절세 방법 동영상 보기를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개원자금, 또 고가의 충당 방법입니다. 고가의 의료장비, 인테리어 공사비, 개원자금 약 10억 원이 들어갔다. 우리 가정을 할까요? 가정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충당한 것이 유리할까? 일방법, 부모로부터 10억을 증여를 받았대요.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면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증여세를 2,6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또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 그래서 최고 세율 40억이 초과돼서 과세표준이 50%를 넘게 내더라.
자, 부모님이 현재 40억의 과세 표준이 되려면 한 5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이 정도 나오는데 50억의 세율을 상속세로 돌아갔을 때 낸다. 그러면은 상속세는 10억에 50억 그러니까 5억이겠죠. 지금 증여를 10억을 했다면은 2억 3,1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난다. 그래서 자녀가 병원 개원하는데 증여도 하고 또 상속세도 줄인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세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업은 해당이 되는데 보건업은 안 되고 국세청에 질의도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부모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어요. 증여세를 내죠. 8천만 원 내요. 하지만 또 상속세를 1억 7천만 원 절세 효과는 있다. 2억 원은 무이자로 차용한다. 또 나머지는 대출을 3억을 받았다. 대출을 받게 되면은 또 이자를 내죠. 그죠? 4% 낸다면은 1200만 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병원을 하면서 44%의 세율을 낸다고 가정한다면은 세율로 세금의 절세 효과가 528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따지면서 뭘로다가 개원 자금을 충당할 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가의 차량 구입은 리스가 좋을까, 현금이 좋을까? 자, 리스 구입, 현금 구입, 리스 구입비가 더 많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스로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금 구입이 가능하다면은 현금 구입을 해라. 감가상각을 통해서 현금으로 구입했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리스료를 또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다. 똑같이 다 비용 처리는 된다. 자, 수입차 구입하면은 또 우리 병원 원장님들이 이거 자주 물어봐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인용해서 신고소득 금액이 비용 지출보다 크다라면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입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6개 종합과세하는 소득금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볼게요. 소득의 종류에는 합산한다는 거예요. 종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만 해서 얻은 소득과 병원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사업소득금액이 여러분들이 낼 소득세의 기본 소득금액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고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소득 받겠죠. 은행에 예금하면은 이자를 받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차감한 항목이 없어. 바로 이 자체가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합산한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융소득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2천만 원이 초과되더라. 그러면 종합과세가 하니까 2천만 원이 초과되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또는 뭐 부모님들한테 이자 소득이 받을 만한 것은 증여를 하면은 내 소득이 잡히질 않겠죠. 이거는 뭐 탈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드리고 있다.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한다. 방법도 있겠죠. 병인은 소득금액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장을 했어요. 장부를 한 거죠. 세무사한테 맡기죠, 주로. 그러면은 소득금액에서 종수익금액을 필요경비 빼는 거예요. 소득금액을 잡는다. 우리 병의원은 전문직이 됐어. 그래서 복식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 추계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준경비로 신고해요.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주요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렇게 해서 빼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차피 소득이 발생이 되게 되겠다. 그래서 병원의 정형외과 소득 기준율 이런 것도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낮은 율이 아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 기장을 해야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가 개원 초기에는 의료장비 구입, 감가상을 통해 필요경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장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는다. 그 의료장비가 3억이다. 부가세 포함해서
소득세 등 세율이 34%다. 이 등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소득세 외에 옛날에는 주민세라고 했는데 10%죠.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억에 33%의 조세 효과가 있으니까 9,900만 원. 그죠? 개원 초기에 인테리어 공사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꼭 받고 절세를 해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병유를 인수했어요. 그럼 권리금을 주게 되죠. 영업권에 들어가요. 영업권. 그리고 똑같이 영업권도 각가장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 근데 이때는 주의할 것이 권리금을 받는 먼저 병원원을 하셨던 분께서는 기타 소득에 해당돼서 꼭 20%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세무서에서 이렇게 세금 추징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병원을 또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병원의 의료 장비 같은 거는 구분 기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건물하고 같이 팔게 되면은 이게 양도소득, 양도 계약서에 건물 얼마에 병원 직기비품은 따로 구분해서 표기를 해줘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개원 초기에 그래서 복식기장 하게 되면은 개원 초기에는 뭐 이익이 나는 분도 있겠지만 주로 결손이 나겠죠. 적자가 났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난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올해 2020년 이후는 15년 동안에 걸쳐서 흑자가 발생했을 때 2월 결손금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 건강보험료를 또 내게 된다. 당시에. 그래서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2년, 3년 그런 병원 하시는 분들 제가 기장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부를 꼭 해야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아까 종합소득 금액을 다 합쳐서 여기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소득공제를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공제. 여기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경로대 장애인공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시골에 또는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다 되는 거예요. 부모님 70세가 넘고 그러면 경로대 또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하면은 그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뭐 50% 40% 세금을 낸다라면은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분들이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유리하겠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6%부터 이렇게 45%까지. 과세표준이 클수록 다시 말해서 소득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누진 공제라는 게 있는데 1200까지는 6%, 1200 초과 4600을 15%를 하는 거지 4600이라고 해서 다 15% 하는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15%, 또 10억 초과는 45% 그냥 곱하고 이 금액을 빼주면은 바로 산출세액이 된다.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하고 뭐 또 중간지납 낸 거,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3.3%를 떼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이것도 기납부 세액으로 빼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 국세동의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국세동의 자원봉사단 동영상 강의 교재 보기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세금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병의원 종합소득 계산해 보기 동영상 강의 교재 보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파일 열기를 엽니다. 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해당 번호는 바로 7번 이게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표준율 기준율 업종 코드 쭉 나오고 한데 일반외과 정형외과이죠. 항목이 7번이라는 거예요. 7번인데 7번을 가서 보면은 자료가 화면이 좀 늦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7번으로 입력해서 표준 소득률은 25.2%다.
그래서 매출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전년도 비용 입력하고 다 입력하면, 노란 컷만 입력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제일 아래 가면은, 국제동의 자원봉사단 유튜브 방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올라가 있나? 자원봉사단. 오늘 강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병의원 세무 절세 가이드.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서 1편에서는 운영과 개원과 운영에 관한 세금 절세 가이드를 설명드렸고, 2편에서는 세무조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것을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세, 재금은 뭐 상당히 많아요. 다들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교육학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동호회 네이버에서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교재 보기. 마의 세금은 얼마나 낼까? 직접 계산해 보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해 보는 거고, 뭐 상속증여세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병의원은 직접 계산해 보기. 자,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합니다. 세금이 1억 2,100만 원 낸다. 이렇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서 성실신고냐 불성실신고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신방소 세무사가 이걸 만들면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 7번 한번 8번으로 한번 다시 눌러서 입력해 볼게요. 8번. 일반 예과를 눌러라는 순간에 8번 입력해 보면은 여기를 해당 번호를 8번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8번. 8번 번짠까지는 치지 말고 8번 입력해요. 그러면은 이 표준소득률이 26.1%라는 것은 8번의 기준 단순경비율이 73.9라서 이걸 차감하면은 평균 소득률이라고 표현하는데 26.1%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성실이다 아니다 이런 걸 분석하는데 성실가다 아니다라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분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제동의 홈페이지 와서 직접 입력을 해보고 또 교재도 찾아보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그래서 절세로의 소득금액을 최소화하는데 결산 보고서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매출액은 총수익금액, 보험과 비보험이 있겠죠, 그죠? 1분기 2021년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 증감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입출금 통장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자금만 입출금 하고, 사업용 계좌는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해야 돼요. 매월 엑셀로 다운받아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직접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통장 입금에 보험 매출이 있을 거고, 비보험이 있을 거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다 합해보니까 얼마더라.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또 통장 출금에서는 비용,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뭐 기타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통장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보기도 좋고, 비용도 누락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병원 의원들 하신 분들 외에 의사랑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입력을 할 적에 신용카드 매출 이런 거를 이중 입력하면은 잘못하면은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래서 뭐 분기별 분석도 해보고, 또 연도 추세 분석도 해보고, 또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관련돼서는 요양급여 명세 비용 직급 통보서가 이 심사 결정된 게 건수,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그죠? 이게 나오면은 그달의 매출이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비보험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출을 정리해서 매달 분석해보면은 신고 누락할 이유가 없다. 자, 소득금의 인건비는 뭐 페이닥터, 간호사, 기타 직원, 4대 보험, 연마정산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의료정비 구입할 때는 꼭 생계안서를 받고, 접대비는 거래관계에 있는 임직원 애경사 20만 원까지는 현금을 지급해도 이렇게 그 비용 인정을 하는 거예요. 비용 인정으로 영수증이 없어도. 하지만 그 증빙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메시지로 많이 오죠. 카톡이나 이걸 모바일을 자료로 잘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 세무사무실에 증빙으로 넘겨줘야 돼요. 조화나 화환 때는 정규 영수증 꼭 받고 계산서를 수취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페이닥터를 봉지기 급여를
네트 기준으로 했을 적에 네트 기준이라는 것은 1억 2천원 연봉으로 너 주고 사대보험은 병원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건데 그 네트 기준으로만 하면은 지출이 총 지출은 1억 6천3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총액 기준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를 총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대보험과 가끔세 병원 원장이 회계대학 거를 지불했더라도 그럴 때는 1억 8천7백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를 네트 기준으로 하면은 네트 기준에서 병원에서 총 지출금은 1억 6천, 총액 기준은 1억 8천, 그 차익이 2,400이에요. 2,400인데 그러면 병원의 경비로 회계 처리하니까 필요 경비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게 결국은 소득세 절세 효과하고 연결해 줘야 돼. 연결해 주니까 총액 기준으로 가니까 500만 원 뺏기는 별 효과가 없더라. 물론 40% 병원 원장의 소득세 세율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 원장이 줄어든 소득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액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데 소득세 세율이 많은 분은 45%를 내는 분은 1,500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소득세율이 낮은 병원 원장들은 총액 기준으로 가는 게 불리하더라. 근데 결론은 이게 소득세 전액을 국민연금 건강공조 부가 서로 50%를 차지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이 아니라 세무조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4대 보험에서는 이 현재 확인을 2년, 3년만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게 이런 것들은 그냥 자료만 봐도 돈을 어떻게 지급한 것만 봐도 이거는 네트기준이나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된다. 원칙대로 꼭 하세요. 뭐가 유리하고 안 하고 이걸 자꾸 병원 원장님들이 얘기를 할 경우도 있는데 물론 좀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이제 그 신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경험 프로그램 종로 여성 개발사한테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그 위탁기관이에요. 우리 공로도 가보면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개월 동안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급하고 19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고 또 고용증과 세액공제가 내년부터는 1,450만 원. 여기서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내년에 들어간 걸로 세법 개정 아니지만 그러면 간호사들이 결혼하고 뭐 출산 등 이유로 이렇게 다시 취업을 할 때는 경력 단절 여성에 들어가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물론 개정이 되고 봐야 되겠죠. 1,450만 원을 3년 동안이나 받게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에도 퇴직, 노동법 관련 준수해야 돼요.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이런 걸로 다 알바는 뭐 거의 병원에서 채용할 경우가 없는데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원천징수 6%만 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급여 지급 시 합니다. 조연패 뛰다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이제 당연히 줘야 되고 그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1년 이상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후 이게 소면으로 두 부로 작성해서 한 번은 원장님들 가지고 있고 한 번은 직접 줘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적에 이런 것도 좀 보고 잘 보시면서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병원 원장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실질 근무했으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이렇게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이제 유리한 건데 이유는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인상이 되겠죠. 그 매년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나중에 퇴직할 때 10년 근무를 했어요. 그죠?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의 한 달 곱하기 근속연수. 그러니까 퇴직금이 많아지겠죠. 퇴직연금을 불입해서 그러면은 퇴직금을 또 매년 비용 처리도 되고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정산은 폐질이 있지만 이런 사유가 생기면은 중간정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나 페이닥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중간정사도 가능하다. 4대 보험은 4대 보험의 병무용 부담과 근로자 부담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그래서 합쳐서 이거는 반반 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반 낸다. 50%씩 내기 때문에 그 페이드아웃 분들도 본인 건 본인이 내고 앞으로는 뭐 그렇게 하는 병원들이 또 요새는 많이 있어요. 추세를 그렇게 가는 거고 고용보험은 그렇게 부담하는데 산재는 이제 업종에 따라 틀리는 거고 다 합쳐서 18%에서 20% 정도 되는데 이거를 부담이 된다고 자꾸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데 이거는 절대 아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확인으로 추징해요. 퇴직하고 취직하면 어디 50% 받아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꼭 지켜서 4대 보험 신고도 잘 하셔라. 여기까지는 이제 운영과 관련이고 제2편에서는 이제 세무조사에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 나오고 또 세무조사의 대응 비법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2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